약이 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6강 장상학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심장의 생리기능과 심장의 정서적인 것, 그리고 심장의 액체, 심장의 몸, 심장의 구멍, 이런 지액체, 규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심장을 보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폐장, 심폐, 이런 형태로 비장, 폐장, 심장, 이렇게 해서 5장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첫 번째 심장이 되겠는데요. 심장은 해부학상으로 봤을 때 흉곽 내에, 그리고 경막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심장은 심포가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5장의 그 심장은 바로 5장 6부의 대주다, 큰 주관자다, 군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부의 대주로서 인체 생명활동의 중심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심장은 혈맥을 주관하고 또한 신을 저장한다. 여기서 신은 이제 정신적인 부분의 정신활동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외부로부터 오는 사기, 즉 외사의 공격을 받지 않고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가 외사의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장의 병은 대부분 이제 외상보다는 내상으로 인해서 심장의 병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심장의 주요한 증상으로는 이제 심계 증상이 되겠습니다. 심계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이죠.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부분이 이제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 느낌이 통증으로 이제 와닿게 되어질 때 그 심장의 주요한 증상이다. 근데 심장의 증상이라고 해놓고 나서 만약 심계 증상이 없게 되어진다면 심장이 아닌 다른 장기와의 관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장의 증세로는 주요한 증세로는 바로 심계 증상이 반드시 있다.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부분에서부터 가끔 한 번씩 일어나는 이 증상도 역시 심장이 나에게 보내주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장상학설의 이 심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꼭 잊지 않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장의 주점은 바로 심계 증상이다.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이 아주 사소한 것이 아니라 두근두근거리는 이 부분이 나에게 아픔으로 느껴지고, 통증으로 느껴지고, 불편함으로 느껴지게 되어질 때 이것은 바로 심장의 불협화음이다. 심장의 이제 그 조화, 균형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장의 주요 생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의 주요 생리 기능은 첫 번째 주혈맥입니다. 주혈맥. 혈맥을 주관한다는 거죠, 심장이. 그래서 전신의 혈과 맥을 주관하는 기능이 바로 이 주혈맥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혈은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전신을 유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주혈맥과 관련해서는 약선에서는 이제 용완육이나 동물의 심장, 토마토, 당귀, 하소, 계란 노른자 기름, 구감조, 연자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심장의 주요 기능으로는, 주요 생리 기능으로는 주신지,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을 주관한다, 정신적인 의지를 주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주, 신명,
하고, 그래서 심장은 또한 정신의 맑은 상태를 또한 주관한다. 혹은 또 심장신이라고 해서 심장은 또 정신을 저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선으로는 이제 백합이나 백자인, 용안류, 객진, 동물의 심장, 그리고 산조인, 복신, 그 다음에 황하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주신기이라든지 심주, 신명이라든지 신장신에 대한 부분에서 이 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신과 이 좁은 의미의 신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신은 인체의 형상, 그리고 인체의 안색, 그리고 눈빛, 언어, 응답력, 그 다음에 몸의 이제 그 사지와 몸에 대한 활동과 자태 등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상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이 이제 정상적이다,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는 거죠. 그 좁은 의미에서의 신은 이제 단순하게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 의식이나 사유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과 지액, 체규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정선은 바로 이제 깃불희입니다. 그리고 이 깃불희는 주혈맥에 이롭습니다. 즉 혈액순환과 이 혈맥을 주관하는 부분에 이롭지만 이러한 그 깃불희가 지나치게 즐거움이라는 부분들이 과도하게 되면 심신의 손상을 또한 입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액체로 보게 되면 이제 땀인데 이 땀은 진액이 기화 과정을 거쳐서 땀구멍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이제 그런 액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땀을 흘리는 것은 바로 심장의 액체가 흘러나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땀을 흘려버리는 것은 또한 심장의 액체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도한 땀 흘림은 우리 심장에 이제 무리를 이제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맥과 면, 즉 우리가 이 진맥을 검증할 때 이 맥과 얼굴 색을 보게 될 때 역시 우리 심장이 어떠한 일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기가 왕성하고 혈맥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안색이 이제 빛이 난다. 아우라가 이렇게 풍기는 거죠. 그리고 또 심장의 몸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혀가 이제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혀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혀를 보면서 심장의 상태를 또한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진맥을 하면서 역시 심장의 상태를 또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혀를 보면서도 심장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혀가 바로 미각과 이제 언어를 표현하는 부분을 봤을 때 미각을 잃었다든지 그리고 언어가 불편하다든지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역시 심장에 문제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심주하라고 하는 부분, 다섯 번째 심주하라고 하는 부분은 심장은 또한 여름을 주관한다. 이렇게 봐서 심장은 인체 양기가 아주 왕성한 여름의 기운과 사실 굉장히 상통하기 때문에 여름에 그 여름을 주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동병하치, 하병동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동병하치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의 병은 이제 여름에 고치고 또 하병동치는 여름의 병은 또한 겨울에 고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동병하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동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의 기운이 이제 부족한 것이거든요. 즉 양기가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름의 기운이 양기가 가장 넘치는 여름에 치료를 하면 좋다. 그래서 겨울병, 즉 한병은 차디찬 그 양기가 부족해서 생긴 이
한병은, 즉 겨울병 같은 경우는 겨울에 거치려고 하면 힘들고 양기가 넘치고 있는 바로 여름에 고치면 좋다 해서 동병하치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약성 재료로서는 창포와 갈근, 레몬, 연자신, 치자, 주격, 고과, 해파리, 샐러리, 연근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장과 식물의 부위별 상황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보도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장육부, 사람의 오장육부에는 이제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의 역할을 하는 식물의 부위는 어떤 것일까? 그걸 이제 살펴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심장이 좋지 않게 되어지면 심장의 어떤 부분을 이제 자양하고 심장의 건강 증진과 심장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어떤 부위를 먹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린다 한다면 인체의 심장은 식물의 새싹 및 잎 부위와 상응되기 때문에 새싹과 잎을 활용한 조리는 디톡스 효능을 강화하여서 심장의 염상과 온열과 숨등과 광명의 불균형을 조화롭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에 관련된 심장과 소장, 그리고 심장과 소장과 유의적 관계를 맺고 있는 피와 혈관과 팔꿈치, 상완, 혀, 얼굴과 이 땀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자양할 수 있는,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주요한 식물체의 상부위는 새싹과 잎이 되겠다. 그래서 심장과 소장이 좋은 약재가 뭐냐? 피와 혈관과 뭐 팔꿈치와 상완과 혀와 얼굴과 땀에 좋은 식재료는 뭐가 있겠느냐? 막 이렇게 그 동분서주하면서 쫓아다니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커다랗게 새싹과 이파리 부분이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약선적인 이 상황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새싹과 잎이 바로 심장과 관련되어진 식물의 부위별이다. 부위별 상점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파리와 새싹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그리고 줄기 부분과 이파리가 동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파리의 색깔도 다양하고 줄기의 색깔도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파리의 색깔과 줄기의 색깔만 다양하겠어요? 또 맛도 역시 다양하겠죠. 그리고 새싹 같은 경우 새싹 채소 요즘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잎채소들을 또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이제 디톡스 효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오른쪽에 연잎파리를 하나 보여주는데 연잎파리는 굉장히 이파리가 넓죠. 다른 채소들에 비한다면 굉장히 넓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작은 이파리들 어떤 새싹들에 비한다면 이파리가 넓은 이 연잎은 연잎 나름대로의 넓은 이유가 있고 그 넓은 이유는 넓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또한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톡스의 효과를 아주 제대로 드러내고 심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돕는 효과는 연잎이 갖고 있지 않겠냐. 이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갖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도 해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삼채입니다. 삼채인데 삼채는 세 가지의 이제 채소의 맛이 난다라고 해서 삼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양파, 마늘, 인삼 이런 세 가지의 맛이 난다고 해서 세 가지 삼채라고 하는데 삼채는 이제 줄기하고 잎이 동체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그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디톡스 작용이 아주 효과를 이제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연잎 같은 경우도 역시 아까 심장에 이제 작용한다. 디톡스 작용에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맵고 하나는 이제 가늡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초학적인 부분을 보게 되지면 연잎도 그러고 삼채도 그러고 다 햇빛에 노출되어진 곳에서 잘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그리고 삼채는 이제 고산지대에서 원래는 이제 잘 컸었던 그런 것이다 보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본다면 이제 차가운 성질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잎은 차갑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삼채는 좀 따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마치 배추는 차갑고 부추는 이제 따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환경적인 부분으로는 다 이제 그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양지바른 곳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차갑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연잎에 비하면 삼채는 이제 따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배추에 비할 때 부추가 이렇게 이제 따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부분으로 이제 따뜻하다, 차갑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동소이하게 디톡스 작용과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그 연잎이나 삼채가 같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몸이 이제 차가운 사람 같은 경우를 한다면 삼채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몸이 뜨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벌 중에서 연잎이 훨씬 더 그 맞는 그런 그 재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